혹시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댁 가면 그냥 숨이 막혀요. 한 번 갔다 오면 며칠은 기운이 쭉 빠져요. 언젠가부터 아들 부부가 시댁에 오는 발걸음이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그런가 했죠. 하지만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는 날이 오니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나는 그냥 평범한 시어머니였을 뿐인데. 오늘은 함께 돌아보려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며느리를 시댁에서 멀어지게 만든 건 아니었는지.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말과 행동들이 그 아이의 마음을 천천히 닫게 만든 건 아니었는지. 첫 번째, 며느리의 시간을 당연하게 여긴 죄. 올해도 설이 다가옵니다. 거실 구석에 세워둔 작은 달력의 2월 초순 그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예전 같으면 그 날짜가 기다려졌습니다. 아들네 식구가 모두 모이고 거실 가득 웃음소리가 퍼지던 그날. 하지만 요즘은 달력만 봐도 한숨부터 나옵니다. 혼자 차린 명절 밥상 앞에 앉아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면 마치 이 집도 제 마음도 휑한 바람이 부는 듯합니다. 며느리 혜진이가 처음 우리 집에 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혼식 후 맞은 첫 설날, 작은 체구의 긴 생머리를 질끈 묶고 부엌에 들어서며 웃던 그 모습. 어머니, 제가 뭐부터 하면 될까요? 두 손을 꼭 모은 채 조심스럽게 묻던 그 아이의 목소리. 그때 저는 웃으며 말했죠. 우리 집은 명절에 할 일이 많아. 오늘부터 하나씩 배워가면 돼. 속으로는 흐뭇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다르다더니 우리 며느리는 참 싹싹하네. 그날 이후 몇 년 동안 혜진이는 명절마다 빠짐없이 왔습니다. 퇴근하고도 한숨 돌릴 틈 없이 친정도 들르지 못한 채 곧장 우리 집으로 달려왔죠. 한겨울 저녁, 현관문을 열면 차가운 바람과 함께 들어오던 혜진이. 그 얼굴은 종종 피곤해 지쳐 있었지만 늘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런 혜진을 보며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명절 돕는 건 당연한 일이지. 우리 땐 며칠 전부터 부엌에 매달렸어. 지금은 이틀만 해도 편한 거야. 툭툭 던진 제 말이 혜진의 마음을 어떻게 했을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부터인가 혜진이의 도착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예전엔 이틀 전부터 와서 같이 전을 부쳤지만 이젠 명절 하루 전날 저녁에야 짐을 들고 들어왔죠. 혜진아, 왜 이렇게 늦었어? 음식 할 게 태산인데. 저도 모르게 나간 말. 그 순간 혜진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죄송해요, 어머니. 회사 일이 늦어져서. 그 말 속에 담긴 피로와 서운함을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속으로만 중얼거렸죠. 나도 며느리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리고 작년 설.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올해는 우리끼리 지낼게요. 혜진이가 너무 지쳐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너희도 사정이 있겠지.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부엌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불 꺼진 부엌 한켠에서 수세미를 쥔 채 한참을 울었죠.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하루가 얼마나 힘겨웠는지. 친정 부모님 얼굴도 못 본 채 우리 집으로 달려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입니다. 그 아이에게도 명절은 쉬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시간일 텐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시댁은 당연히 와야 하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죠.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에 오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사실은 큰 결심과 배려였다는 것을. 그걸 저는 너무 쉽게 요구했고 너무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며느리의 시간을, 마음을, 노력을 너무 쉽게 당연하게 여기진 않으셨나요? 그 아이도 언젠가 우리처럼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써줄 순 없을까요? 두 번째, 나이와 권위로 눌렀던 순간들. 어른 말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내가 더 살아봤으니 아는 거지. 저는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이 며느리의 마음에 어떤 그림자를 남겼는지는 그때 몰랐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알아채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명절 전날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었죠.
기름 냄새가 가득한 주방 안 땀을 닦으며 일하는 저를 보며 혜진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 동태전은 이렇게 부치면 더 바삭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저희 친정에선 그렇게 했거든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왜 그 한마디가 그렇게 거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드럽게 받아줄 수도 있었는데 제 입에서는 차가운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여긴 친정이 아니잖니. 시댁 방식이 있는 거야. 다음부터는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 말에 혜진이의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입술을 꼭 깨물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혜진이는 그저 가족으로서 의견을 나누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더 맛있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나이와 시어머니라는 위치로 그 마음을 꺾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혜진이도 자기 생각이 있어요. 엄마가 너무 무조건적으로만 하라고 하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뭐? 너까지 며느리 편을 들어. 내가 며느리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니?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았죠. 아들도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도 하나의 어른입니다. 아들이나 딸처럼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시어머니라는 위치로 며느리의 목소리를 너무 쉽게 눌러버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저는 자주 되뇌게 됩니다. 그때 조금만 더 들어줄 걸. 그때 그래, 너도 좋은 생각이네 한마디 해줄 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혹시라도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말할 수 있을까요? 혜진아, 그때 내가 미안했어. 사실 내 말이 맞았을지도 몰라. 그 한마디가 멀어진 마음에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저처럼 며느리의 목소리를 너무 쉽게 눌러버리진 않으셨나요? 그 목소리들 속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 가족으로 받아들여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며느리의 사생활을 넘본 말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아무렇지 않게 한 말들이 며느리 마음에는 상처가 되고 있었다는 걸.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고 정말 악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면 그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운 칼날처럼 느껴졌을지 며느리의 표정 하나하나가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조여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 3년 차가 되던 해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만들던 중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아, 너희는 애 언제 가질 거니? 슬슬 계획 세워야지 않겠어? 그때 혜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감자칼을 잠시 내려놓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네, 어머니. 아직은 조금만 더 있다가요. 저는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나이 들어서 낳으면 힘들어. 지금이 딱 좋을 때야. 너희 또래 친구들은 다 낳았다더라. 그 말에 혜진이의 미소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경험 많은 시어머니니까 하는 생각으로 그 아이의 부부 생활에 사사건건 말을 얹었죠. 그날 저녁 설거지를 하던 혜진이가 부엌 창문 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제 귀에까지 들렸지만 저는 그저 피곤한가 보구나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외면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회사 일로 늦는다고 하니 혜진아, 남편이랑 요즘 잘 지내니? 아무래도 남자가 밖에서 늦으면 마음이 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쓸데없는 말이었죠. 그 말이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왜 그땐 몰랐을까요? 그날 이후 혜진이는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저와 단둘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리고 언젠가부터 아들 부부는 시댁에 와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자마자 음식 조금 먹고는 어머니, 내일 스케줄이 있어서요. 하고 금세 떠났습니다. 남겨진 부엌에는 설거지통 가득 쌓인 그릇들만 남았고 저는 한동안 빈 식탁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서운함과 답답함이 가슴속에서 뒤엉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때의 제 말들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조용히 상처로 남아
시댁을 멀리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였다는 것을요. 며느리의 부부 생활은 며느리와 아들의 세계입니다. 저는 그 세계에 발을 들여놓으려 했고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사생활을 넘보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하는 마음이어도 그 마음을 말로 꺼내는 순간 상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무심코 한 말들이 며느리의 마음을 조용히 다치게 한 적 없으신가요? 언제 애 낳을 거니? 남편은 잘해주니? 너도 이젠 시댁 식구니까. 이런 말들이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며느리의 숨 쉴 공간을 빼앗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네 번째, 지나친 비교와 평가가 있는 집. 요즘 며느리들은 왜 이렇게 편한 것만 찾는지 몰라. 어디 김서방 며느리는 살림도 척척 잘하고 시어머니한테도 잘한다더라.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처럼 툭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한마디가 며느리 마음에는 깊은 상처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점심을 먹다 들은 이야기였죠. 우리 며느리는 정말 살림도 잘하고 나한테도 효녀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괜히 마음이 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며느리에게 무심코 물었습니다. 혜진아, 너희 집은 손님 오면 어떻게 대접하니? 누구 며느리는 손님상도 잘 차리고 음식 솜씨가 아주 좋다더라. 그때 혜진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애써 웃으며 말했죠. 아, 저는 요리는 아직 많이 서툴러서요. 더 열심히 배워야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댁에선 조금 더 신경 쓰면 좋지 않겠니? 툭 던진 그 말. 그때 혜진이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 혼자 앉아있는 혜진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소리 없이 설거지를 하던 작은 어깨가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때도 저는 피곤한가 보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제 무심한 말이 며느리를 얼마나 작아지게 만들었는지. 며칠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혜진이 요즘 시댁 오는 게 부담스러운가 봐요. 엄마가 자꾸 비교하는 말 하신다고 해서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며느리 생각해서 하는 소리였는데.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후회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교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며느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마다 다르게 살아온 세월과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무심코 한 말들이 며느리 마음에 작은 흠집을 남기진 않으셨나요? 누구 며느리는 잘하던데. 예전엔 다 그렇게 살았다. 이런 말들이 사랑이기를 바랐지만 사실은 멀어지는 발걸음을 재촉한 건 아니었을까요? 다섯 번째, 대화 대신 지시와 불만이 있는 집.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위해 이만큼 애쓰는데 그 아이도 알아서 잘 따라줘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명절마다 며느리에게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해라. 지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가르쳐주는 게 정이지 내가 아니면 누가 가르쳐주겠어.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명절 준비로 바쁜 부엌,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고사리 데쳤어. 이거 설탕 넣고 볶아야 해. 그리고 전 부칠 땐 밀가루 묻히는 거 잊지 말고. 네, 어머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왠지 모르게 어두웠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마치 한마디라도 하면 안 될 것 같은 긴장감이 느껴졌죠. 그리고 그날 밤 모두 잠든 부엌에서 홀로 설거지를 하던 며느리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근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그 아이. 그 작은 어깨가 그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대화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힘들지? 한마디 대신 왜 아직 이걸 안 했니?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그런 말들로만 며느리와 소통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아이는 제 곁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혼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언제쯤 이 집에서 가족이 될까? 아니면 나는 평생 이 집의 일꾼으로 남는 걸까? 며느리는 가족이지만 또 한 명의 한 사람입니다.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며 힘들면 앉아서 쉬어. 내가 할게. 그 한마디만 했어도 아마 며느리의 마음은 다르지 않았을까요? 아들 부부가 명절에 오지 않는 요즘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그때 혜진아 고맙다는 한마디라도 했다면 지금도 집안 가득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지 않았을까?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대신해야 할 따뜻한 말들을 지시와 불만으로 채워넣진 않으셨나요? 사랑은 때로 가르침이 아니라 귀 기울임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줄기만 해도 받기만 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서로가 조금씩 채워가는 것, 때로는 기다려주고 때로는 손 내밀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며느리의 발걸음이 어느새 시댁을 향하지 않게 된 것이 서운하신가요? 혹시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있진 않으셨나요? 나는 그냥 시어머니로서 당연한 말을 한 것뿐인데 왜 며느리는 이렇게 마음을 닫아버렸을까? 그렇다면 이번 명절 우리가 먼저 따뜻한 손을 내밀어 보면 어떨까요? 혜진아, 이번엔 안 와도 돼. 많이 힘들었지. 그동안 시댁 일에 늘 최선을 다해줘서 고맙다. 이 짧은 한마디가 서로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를 조금씩 다시 이어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때로 크고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눈길 한 번, 그리고 괜찮아라는 짧은 인정이 가족의 온도를 다시 높이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아들 부부가 명절에 오지 않더라도 너무 서운해 마세요. 그 아이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음을 우리만큼이나 지쳐 있을지 모른다는 걸 이제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은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존중입니다. 우리가 먼저 조금 낮아지고 조금 부드러워지면 언젠가 그 아이들도 다시 웃으며 이 집으로 들어올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늘도 노후 산책이 당신과 함께 걸었습니다. 다음 산책에서도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등불 하나 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